네 분이 어, 보이는데 어, 하나는 젊은 청년이야. 어, 대학생 정도 됐는데 어, 머리는 길지 않아. 그냥 어, 일반적인 나 어, 같은 어, 머리 어, 스타일에 좀 빼빼 마르고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오신 분은 이제 어르신. 할아버지? 되게 많으신 어르신. 세 번째는 꼬마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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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응, 응.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던 그 정도 꼬마애.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정확히 잘 형체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온전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신 듯해.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3년도 2월에 접어들었는데 괴담로 가족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연초부터 몸을 좀 다치고 이빨이 쪼개지고 독감에 차 타이어도 나가고 수도도 얼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생기고 거의 한 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생기니까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 이전에 친구가 한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그 사람들의 손금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친구가 경험한 실제 경험담인데요. 이 친구가 제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영감이 강해서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같이 다니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고 목격했다는 지인들도 있고요. 사연을 떨기 전 몇 가지 살짝 얘기한다면 이 친구 종교는 불교인데 실제로 무당들을 찾아가서 신점을 보자고 하면 무당들이 왜 왔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당신은 불가의 사람이고 스스로도 신점이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면서 무당인 자신에게 왜 왔냐고 말이죠. 이제 무당한테 이제 점을 보러 갔어. 응, 근데 그 무당 다섯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왜 오셨냐? 응. 알면서 왜 오셨냐? 다섯 어, 명이 다 똑같이. 그래서 그리고 무당이 아닌 척 사람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진짜 무당을 찾아냈었고 무당인 척하는 가짜 무당을 가려낸 친구이기도 하죠. 그 이제 두 명 있었는데 응, 무당은 맞는데 너가 응, 무당이야? 얘가 무당이지 어, 않냐고 어, 어, 그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응, 알았냐고. 응, 또 눈을 보면 알지 않냐고. 응. 그런 친구가 자신이 처음 이상한 것을 보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를 해줘서 여러분께 떨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럼 친구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친구는 소사역이라는 곳 주변에 살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회사와 정확한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갔었는데 당시엔 차가 없던 친구는 열차나 직행버스를 타면 편했지만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 1년으로 봤을 때 자신의 수입에 비해 적은 비용이 아니었기에 비용도 아낄 겸 금요일 퇴근 후에 전철을 타고 집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전철을 타고 회사가 있는 곳으로 가는 조금은 피곤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로 가는 일요일이면 집에서 떠나기 싫은 이유도 있었지만 늘 전철은 사람들로 붐볐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집에서 나왔었고 역에 도착한 뒤 또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했는데 이때 친구가 타는 버스는 막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차가 지연돼서 역에 늦게 도착해서 막차를 놓친 적도 몇 번 있었다네요. 저도 친구의 이 마음 잘 아는데요. 조금 서두르면 되는데 하겠지만 이상하게 집에서 떠나기 싫고 끌고 끌다가 막차를 타게 되는 심정. 그리고 친구가 역에서 버스를 탔을 땐 버스에는 승객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이마저도 친구가 내리는 곳보다 한참 전에 모두 내려서 버스는 마치 전세를 낸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늘 할머님 한 분과 같이 내렸었다고 해요. 할머님께서도 주말이면 딸을 보러 가셨다가 대구로 들어가시는 길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1년을 넘게 다니다 보니 친구는 할머님과 안면도 트고 버스에 올라타면 먼저 앉아 계신 할머니 그 뒷좌석이나 앞좌석에 앉아서 가볍게 인사도 나누고 음료수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친구는 역에서 내린 뒤 버스 막차를 타고 먼저 앉아 계신 할머니 앞쪽으로 가서 인사를 드린 후 앉았다는데요. 을에 계시겠거니 하고 미리 준비한 음료수도 드리면서요. 얼마나 갔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는데 버스는 시내에서 빠져나와서 가로등도 뜨문뜨문 있는 시골은 아닌데 시골길 같은 곳을 지나다녔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골길이 시작되는 버스 정류장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올라탔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가거나 탑승해도 한 명이나 두 명이었는데 그날은 꽤나 많이요. 그중 눈에 띄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는 겨울인데도 진한 붉은 빛이 나는 짧은 치마에 아주 검은 스타킹을 신고 하얀 블라우스만 입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친구는 대놓고 여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어서 그 여자의 얼굴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예쁘다는 상당히 예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하게 그 친구의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탑승을 한 사람들은 모두 한 남자를 따라서 가는 듯 싶더니 남자가 의자에 앉으니까 그 옆에 서서는 그 주변에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앉아있는 남자 주변을 둘러싼 모양새로 그 남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 앞, 뒤와 주변 자리가 비었는데도 말이죠. 그 남자와 일행 같으면서도 일행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친구는 할머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젊은 여자에게 계속 시선이 가려고 하더래요. 그때까지도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었지만 좀 전처럼 마음속으로 막연히 이쁜 것 같다는 묘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만 살짝 돌려가며 여자를 흘깃흘깃 쳐다봤다는데요. 그때 할머님이 그런 친구를 슬쩍 치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쳐다보지 말어 하시더래요. 순간 친구는 놀라서 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데 그런데 마치 그 순간 친구의 말을 들은 것처럼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앉아있는 남자 쪽에서 친구 쪽으로 시선을 바꿨다고 합니다. 친구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해서 바로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는데요. 언제 왔는지 버스 창문에는 빨간 짧은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친구 옆에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뒤에는 실제로 몸이 오싹하고 뭔가 가슴이 눌리는 듯하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분이 들어서 도저히 고개를 들어 차창에 비친 그 여자를 더는 못 보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슬쩍 다시 차창을 바라보니 그 아까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슬쩍 눈을 돌려보니까 아까 앉아있던 남자와 함께 같이 그 버스를 탄 다른 사람들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 지난 뒤 앉아있던 남자는 내리려는 듯 일어서서 버스 뒷문 쪽으로 움직였고 젊은 여자를 포함한 함께 올라탄 사람들은 그 남자의 뒤를 따라 같이 버스 뒷문 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린 뒤 할머님께서 친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래요. 아까 그게 보여? 이젠 보이나 보다. 그것들 사람 아니야. 할머님은 아까 앉아있던 남자를 제외하고는 다들 망자들이었다고 하는데 그 여자를 계속 쳐다봤으면 운 나쁘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망자들은 같이 올라탄 남자에게 붙어 있었는데 친구가 쳐다보니까 그 여자 귀신도 그 친구가 자신을 볼 수 있나 싶어서 친구에게 왔었던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자신을 보거나 자신 얘기를 하면 온다고. 그럼 지금 귀신 얘기를 하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친구가 제게 한 말도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리고 할머님은 그 뒤로 말씀을 이어나가셨다는데요. 예전에 할머님이 친구 손금을 봐준 적이 있었다는데 그때 봤을 땐 생명선이 길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었지만 그날 그 망자들을 보는 것 같아서 보지 말라고 하셨었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런 거 꼬이면 좋을 게 없다면서 아직 친구가 망자와 생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의 손금을 보고 다른 몇 가지들을 말씀하셨다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친구가 그 할머님 말을 생각하면 그게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님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친구도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 할머님은 사실 그 동네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친구는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존재들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무슨 영화에서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았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사람 손금은 그 사람의 운명과 조금의 관계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글쎄요. 저는 손금대로라면 우주 정복도 했을 거라는데 그걸 보면 글쎄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